안녕하십니까. 메디친 멘토 김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구평 이후부터 수능까지 수학학습법을 기출 분석, 실무 활용, 그리고 오답 정리를 저희 경험과 비추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분석입니다. 구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설 문제 푸는 시간이 기출 문제 푸는 시간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기출 문제의 푸는 비중을 0으로는 두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능을 준비할 때는 기출 분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면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등을 복습하고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루에 몇 문제 혹은 무슨 단어를 풀겠다 이런 것을 정해서 기출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풀이 신경 쓰기입니다. 이것은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답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풀이를 점검하는 데 더 중요성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말 그대로 이미 예전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는데 연연하기보다는 기출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이것을 해석해서 이 평가원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문제처럼 문제 조건 옆에 그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적어 보는데요. 예로 들어서 이 왼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문제에 있는 나 조건은 gx는 fx 이렇게 수식으로 적혀져 있지만 저는 이거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시험에도 직접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익숙한 개념들로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는 fx라는 함수를 x의 범위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해서 이 문제의 조건에 만족시키는 답을 찾아라. 이렇게 평가원의 의도를 알아차리다 보니 그 풀이 방향도 잡힐 수 있었고 답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은 저한테 생소하지만 이 수식을 이 빨간색으로 적은 수식으로 바꾸어 보면서 제가 평소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치환을 해보니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활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게 되면 평소 연습을 일관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능장에 가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게 문제를 막연히 푸는 스타일이라면 수능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되면 몇 번부터 풀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있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소비하게 돼서 뒤에 있는 쉬운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22번 그리고 30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7문제 중에서 공통, 선택 이 순으로 풀었고 나머지 시간에 그 나머지 3문제를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전혀 쓰지 않고 27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었고 나머지 여유로운 시간에서 그 나머지 3문제를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이 문제 푸는 순서가 확립되면 각 과정마다 풀이 시간도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뜻은 저 같은 경우로 설명하자면 저는 그 27문제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공통까지 몇 분이 걸렸고 또 선택까지 몇 분이 걸렸고 그래서 그 나머지 3문제를 몇 분 동안 도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를 모든 실무를 풀 때마다 해보니 내가 이번 실무에서는 공통에서 조금 헤맸다 아니면 선택에서 수월하게 풀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를 풀면서 기출과의 유사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실무들은 기출 문제에서 문제의 조건을 변형시킨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난이도로 킬러 문제를 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실전 모의고사들의 문제 조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조건들을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디서 봤을까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지 등을 생각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출 분석에서 공부했던 것을 실전 모의고사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태껏 했던 기출분석의 공부법이 올바르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틀린 문제는 확인 정도에서 끝내기입니다. 이 뜻은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서 채점했을 때 틀린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봐서 내가 이 문제 조건을 왜 해석 못했을까? 아니면 이 문제 조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정도를 확인하고 그 선에서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기출 분석처럼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기. 이 뜻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확인 정도에서 끝내고, 왜냐하면 기출 분석처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면 내가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기입니다. 이 뜻은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푼다는 일명 양치기와는 다른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 푸는 습관을 적용시켜 보면서 몸에 체화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볼수록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만의 문제 푸는 순서, 또 기출을 실전 모의고사에 적용해보는 등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공부들을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볼수록 더 많이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더 체화가 잘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의 느낌과는 달리 그런 문제들을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적용시켜 보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답 정리입니다. 오답 정리는 기출 문제에서의 오답 정리와 실무 그리고 사설 문제에 관한 오답 정리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의 오답 정리는 이제 내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 그것은 당연히 오답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적었듯이 맞추더라도 풀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또는 그 논리적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왠지 이건 이럴 것 같은데 해서 맞췄던 문제, 그런 문제들은 모두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답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시험 수학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 하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후보들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경우를 찾아서 답을 풀어내는 문제가 그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유형 중 예시로 개형 추론 문제가 있는데, 개형 추론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개형들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형 추론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할 때는 모든 개형들을 다 그려놓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왜 이 경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 이를 모두 따져가면서 오답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형 추론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을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형 추론 문제에서는 가장 특이한 케이스의 개형이 대부분 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에 적용을 해보면서, 만약에 그런 모의고사에서 개형 추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특이한 케이스부터 시도해보면서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와 사설 문제에 관한 오답 정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출 오답 정리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문제 및 조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풀이 방향을 잡아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세 문제는 아까 말했던 개형 추론 문제입니다. 그 개형 추론 문제가 밑에 보시듯이 올해 6평, 그리고 3평, 4평, 평가원 및 교육청에서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나왔던 6평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평 22번을 처음 보면 문제 조건에서 수식이 처음 보는 생소한 수식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서 제가 평소 익숙한 개념들로 치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수식을 보면서 이건 기울기 문제이구나, 이렇게 제가 평소 쉽게 알고 있는 개념들로, 즉 한글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적었습니다. 또 이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이렇게 또 초록색 글씨로 적어보았는데,
저는 솔직히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꼭 풀이 과정에 숫자만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내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한글도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적어서 조건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가 아는 대로 조건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평가원이 문제 내는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한 정수 A라고 나와 있는데 이 A는 양수와 음수 모두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의 정리에 맞게 아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진다 했으니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를 모두 따져보았습니다. 또 A가 양수일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 A가 음수일 때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답 노트니까 다 따져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이 한 가지 경우 말고는 여기다 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지 그래서 모순 이렇게 적어 놓아서 오답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기출 분석, 실무 활용, 그리고 오답 정리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비추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최소 기출 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았을 거고 이제 실무를 연습하고 있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 실무를 연습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이때까지 기출 분석을 통해 공부했던 것과 그리고 또 깨달았던 점 등을 꼭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을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내가 기출문제 분석을 잘 했다는 뜻이고 그대로 또 적용이 안 되고 또 헤매는 문제가 많다. 이러면 약간 내가 기출 분석에서 조금 문제의 조건 사이에서의 공통점 이런 거를 잘 깨닫지 못한 의미이기도 하니까 자신의 공부법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